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친노 친문의 마지막 잠룡격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권 후보 재활용론과 함께 김경수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 경남 창원에서 8.29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너도나도 김경수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김경수 가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친문 쪽에서는 유일하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김경수, 그렇죠. 경남지사가 대권 잠재 후보, 잠룡으로서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 1일에 지금 합동연설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8.29 전당대회 창원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당 대표 후보도 그렇지만 최고위원들은 너도나도 김경수 띄우기, 김경수 칭찬, 김경수 아부에 그냥 몸을 던지고 그렇죠. 나섰다고 하네요. 네. 저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법사위원인데 경남을 위해서 할 일이 혹시 없냐? 뭐가 있을까요? 김경수 의원이 저 재판 빨리 끝내는 거죠. 무죄로 해가지고 또 연락 주시면은 앞장서서 뛰겠다. 저는 충청도 논산 사람이거든요. 사법농단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거래. 자기들은 그걸로 해서 지금 많은 사람을 처벌했잖아요. 하여튼 충청도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김종민. 논산 쪽에는 그래도 옛날에 좀 상당히 지사들도 그렇죠. 또 많이 나오고 이인재 의원도 그쪽 출신이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쪽 논산 공주 그쪽 다 지역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거는 왜 그렇겠어요? 냄새를 맡은 거죠. 문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재명 언제든지 나한테 대들 수 있는 사람, 이낙연 말을 돌리고 하지만 저기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심 안 되죠. 제일 안심되는 게 김경수예요. 그러니까 김경수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좀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제스처가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김경수는 대권 주자로서는 저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카리스마라든지 리더로서 그런 없죠? 이미지보다는 가방 모찌 분위기 있잖아. 가방 모찌 분위기. 비서 이미지. 그냥 노무현 대통령 가방 들고 다니고 이 이미지지 대권 나가는 이미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만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자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지금 김경수 2심 재판 중인데 재판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판사들부터 판결을 내려야 생각을 안 해요. 그 댓글, 드루킹 댓글이 수백만, 수천만 건인데 그거 하나하나 다 분석해 오라고 그랬다잖아요. 그거 분석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것도 법조에서 청와대 눈치를 좀 받지 않겠어요?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을 안 하고 있죠. 옛날에 성창호 판사가 1심에서 그 법정 구속시켰다가 곤혹을 치렀잖아요. 판사가 바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띄우기, 김경수 부상시키기 이런 조짐인데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진짜 김종민 의원 얘기는 참 한심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병훈 의원도 지금 최고위원 나선 것 같은데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진실이 곧 밝혀지리라. 자기가 다 판결해버려나. 자기가 판사예요. 아니 드루킹이 그거 봐도 누가 했는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몰랐다고요? 저는 여태까지 정황을 봐서 김경수가 몰랐다는 말에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사건 수사도 추미애가 사실은 김경수가 관련된지 모르고 민주당 대표 때 이거 SNS 댓글 조작 왜 수사 안 하냐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갖고 시작하고 까보니까 자기들이 다 공작을 한 정치 공작이라는 게 드러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당에서도 추미애의 3대 실수 얘기하잖아요. 여당 내에서도 옛날에 노무현 탄핵 찬성해서 앞장선 거 그리고 이 드루킹 수사 안 한다고 난리친 거 그리고 울산 그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그
공소장 공개 안 하고 덮어버렸잖아요. 네. 그거 세 개를 여당 내에서도 이거는 창피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김경수 그 지사에 대해서 저 여권이 다 바람막이를 좀 자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지금 이 주홍글씨를 지키기 네.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뭐 욕을 먹어도 네. 문바 또 문재인 정권 네. 친문 세력한테 이게 이번에 충성을 보여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재판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금 연기하고 어느 판사도 재판장도 판결을 안 내리려고 이건 내렸다가는 이게 멸문죄를 당할 그렇죠. 가능성이 많다. 예. 어? 부관 참시까지 당할 가능성이. 예, 그러니까 부관 참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언젠가는 판결을 내려야 할 텐데 아마 연말이나 내년 뭐 이렇게 가서 내리면서 대권 이제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증거 불충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죄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사가 아니고 형사에서는 증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내놔봐라. 그런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서 하는 일에. 그럴 공산이 크다고 봐요. 지난번에 본영선 사건에 윤규군 예. 경찰총장인가 그것도, 총경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것도 경찰총장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판사가 그랬잖아요. 너 죄 지은 건 맞는데 증거가 없어서 내가 무죄를 선언하지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 스스로 알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그런 게 어디가 식의 있어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김경수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보다 더 급한 게 법원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 감청 허락을 해준 영장도 그 김태균 영장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내줬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바짝 조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살리기에 지금 법원이 적극 가세하는 모양 아니냐. 그러니까 입법부에서도 김종민 의원 같은 사람이 눈치 딱 채고 제가 혹시 하명하실 일 있습니까?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법사위에서 판사들 불러가서 그냥 손 좀 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법을 또 뭐 고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술수가 난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현욱이라는 사람도 재선 의원 같은데 아주 옳은 얘기했죠. 옳은 얘기도 정권 교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화제가 그 속마음이 갑자기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 이원욱 의원은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정권 교체에 달렸다. 이번하고 다른 당에 미래통합당에 넘겨주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거다. 참 이원욱 의원이 참 그 날카로운 아주 말을 했어요.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권 재창출을 말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자기 속내가 그렇죠. 엉겁결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자기들이 봐도 이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상권 분립도 완전히 무너지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니까 비리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쪽으로 마구 달려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김경수가 만약에 살아난다면은 뭐 이재명도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났죠. 여기도 판사들이 대법관까지도 요새는 진보는 일단 살리고 보자. 그래야 판이 어우러질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살린 것 같아요. 거짓말 뭐 이런 토론에 나와서 해도 위법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거짓말 많이 하면 모르는데 조금 이렇게 하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문재인도 그랬잖아요. 악성 댓글에 대해서 양념으로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거짓말한 것도 양념인 거죠. 지금 판사들한테는. 그러니까 김경수가 그 드루킹해서 댓글 조작한 거 이것도 건전한 여론조사를 위한 양념이다. 또 이렇게 판결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죠. 선거 분위기 참여 그렇죠.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내지는 그렇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그렇죠. 분위기 띄우기 위한 양념이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포장해 볼 수도 있죠. 김경수를 닉네임을 양념으로 바꿔야죠. 김양념으로? 양념 김경수 이렇게 되면 그런데 김경수가 만약 살아난다 한다면은 여권의
대선 구도랄까 대권 판도가 확 바뀐다고 봐야지 상당히 않겠어요? 바뀐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이낙연은 젖은 낙엽으로 진짜 젖은 낙엽이 요새 홍수라 호우주의보 나니까 떠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에 대해서는 과거에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야 이낙연도요. 친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좀 불신이 있고 김경수는 친노 지지자들 공통적으로 이 충성심에 대해서 신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권 갈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더불어민주당 내에 대선 주자로 뽑힌다면은 상당히 1등 주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보여집니다. 국민의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 내에서는 문바들, 그렇죠. 친문 세력들은 다 그쪽으로 갈 거 그걸 아닙니까? 간다고 보면은 압도적으로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눈만 찡 것 하면은 뭔 말인지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퉁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 모를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김경수도 끼어들면 정세균, 김두관, 이낙연, 뭐 이재명, 추미애 뭐 이렇게 해갖고 판이 좀 또 왁자지껄하게 판이 어울려지는 게는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김부겸도 있고요. 네, 김부겸.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 이낙연 독주 아니야 이렇게 네. 돼갖고 지금 전대가 아무 흥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냥 흥이 네. 전혀 없잖아요. 네, 전대가 저기 그 TV에 트로트 프로그램만도 못해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네. 어대낙이라면서요. 네, 지금. 어대낙으로 해가지고 전혀 네.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를 못하고 그렇죠. 있는데 결국은 김경수가 만약에 네. 대권 과대에 참여를 한다면은 이낙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문심도 이제 갈수록 힘이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 4월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에서 졌다가 뭐 그날로 끝이에요. 아무 영향가 없는. 다르고 이제 거기도 식물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저 이원욱처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정권 교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낙연이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럼 더 네 분이 불가피해져요. 그렇죠. 나는 볼 때는 지금 너무 커요. 네. 그거를 딱 쥐고 갈 만한 그런 그렇죠. 리더십도 없어요. 그렇죠. 정권 초 같으면 모르지만 이미 말기로 가서 지금 말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지 멋대로 떠들어요. 네. 문 대통령 말도 지금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공무원들 벌써 정권 딱 바뀐 때 되면 막 엎드려서 눈동자만 돌리고 지금 정권이 공룡처럼 돼버린 거죠. 예. 너무 커져서 스스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를 이제 포기한 거죠. 예. 결국 그렇게 되면은 거여가 분열할 수밖에 없고 내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지 많아요. 않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경수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여권 내 대선 판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2020년 대선까지 나아가서는 그 이후까지의 하나의 관심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 경선에서는 김경수가 유리하겠죠. 하지만은 국민 경선, 진짜 대권 주자를 뽑는 대선에서는 김경수가 될까 좀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저는 좀 해봅니다. 또나 뭐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은 예전에 히든카드로 대권 후보로 이렇게 거론된 사람이 뭐 강력한 후보가 조국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요 근래 이제 추락하다 못해가지고 소송 아주 전문가로 변절했다고 그래요. 아니, 변절이 아니라 추락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뭐 조금만 불리한 얘기 자기는 이제 스스로 페이크 뉴스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만 얘기한 사람은 무조건 고소 고발. 옛날에 무슨 변호사가 뭐 그런 사람 하나 있었죠? 강용석이요? 강용석 소송 많이 했죠. 소송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있어요. 뭐 요 근래 무슨 국대 떡볶인가? 거기도 또 고소를 했다고 하다못해 뭐 통합당의 그 여성 의원이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뭐라 합니까? 그 뭐 치사한 거죠. 치졸하고 졸렬한 거죠. 격 떨어지게 예. 무슨 물론 뭐 고소 고발이냐 예. 뭐 이랬더라고요. 떡볶이집 사장이 국대 떡볶이인가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장이 여기가 부자죠. 예, 그 조국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조국만 공산주의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몇 명 다 문재인 뭐 또 다 뭐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그게 뭐 가짜 뉴스다 해가지고 소송한 건데. 코링크 비인가 뭐 네. 그거 뭐 네. 그 그렇죠. 중국 거다. 공산당 자금이 뭐 좀 들어간 개연성이 있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뭘 반성해야 되고 뭐가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한 반성도 좀 앞서야지. 저렇게 자기는 떳떳하다고 하고 남이 쓴 SNS 조그만한 토씨까지 저렇게 잡아서 소송하는 거 참 조국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조국스럽다. 옳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들도 네. 열심히 검색을 하고 있대요. 네. 혹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다든가 하면은 지금도 뭐 고소 고발을 네.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건수만 걸리면 계속 고발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네. 소위 말해서 위축 효과를 주고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찔링 이펙트 들어갑니다만은 아주 참 자기 권리 찾고 사람이 이런 데는 그런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데요. 악착 같고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고 서울대 아마 교수 월급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지금 두고 뭘 챙기는지. 그렇죠. 받지요. 다는 못 받고 그때 네. 뭐 직위가 해제가 됐으니까 네. 본봉 정도는 받을 겁니다.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국을 보면.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김경수 경남지사가 아직도 여권에서는 잠룡으로서 또 강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도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범죄의 정도라든가 그 수법 여러 가지를 볼 때 중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미루고 또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까지도 권력의 시녀로 추락해 버렸으니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